자, 3분기 호실적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마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마트가 54,000원대의 마지막 바닥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자, 단기적인 쌍봉을 찍고 바닥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마트가 자, 2분기에는 안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이번에 3분기에 호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40%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한번 이마트 살펴볼 테니까요. 이마트에 물리신 분들 또 이마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통업계죠. 자,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유통의 쌍두마차입니다. 자, 유통업계에 우리가 공룡기업이라고 불리는 자, 두 개의 회사가 있죠. 롯데와 신세계인데요. 자, 신세계 계열사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자, 이마트의 수장은 정용진 회장이죠. 용진이 아저씨가 이마트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마트가 좀 실적이 안 좋고 안 좋은 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 오너 이슈도 많이 있었고 워낙 자유분방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기업에만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이마트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오늘 이마트가 장중에 4%. 야, 이마트 이런 유통 주식 참 큰 종목인데 4%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이마트 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24 편의점이 되겠죠. 자, 쓱닷컴이라고 해서 ssg.com 자, 이커머스 그리고 신세계 신세계 프라이버티 스타필드 뭐 고양도 있고 창원도 있고 청라도 있고 또 얘네가 좀 아픈 손가락으로 있는 게 신세계 건설인데요. 신세계 건설이 좀 죽일 놈의 자식이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보면 가장 알짜 회사로 보여지고 있던 스타벅스 얘네가 스벅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왔죠. 자, 일단은 주요 서비스 매출에 대한 비중을 한번 이렇게 자 살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얘네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이마트, 이마트24, 뭐 스타필드, 뭐 지마켓, 뭐 기타 등등 유통 쪽에서 벌고 있는 이 매출의 비중이 60%, 6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다음 이 호텔, 조선호텔 뭐 이런 것들에 차지하는 부분이 16%, 16%가 아니군요. 2%, 네, 2% 가지고 있고 또 주류 쪽에서 16% 정도 매출액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네가 이마트가 올라가려면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요 이마트 쪽, 스타필드 쪽, 뭐 지마켓, 뭐 이런 쪽 유통 쪽이 조금 많이 거래 금액이 활성화가 되고 크게 돈을 벌어야만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마트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쓱닷컴, 자회사들도 모두 선전하면서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기의 영업이익이 111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의 증가하는 자,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형국이죠. 자,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잖아요. 물론 이제 매출액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남겨놔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매출액은 2.6% 감소를 했으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공시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 자, 10월 7일 날 발표한 이 연기금에서 수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직전 보유 비중이 5.8에서 7.9까지 기관 쪽에서 물건을 많이 이 주식을 샀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이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쪽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자리겠죠. 자, 아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마트는 이 기관이 움직이는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자, 요때부터 되겠죠. 크게 들어간 게 10월 14일부터 들어갔는데요. 자, 기관의 순매수에 대한 얘네가 추정 평단가를 보게 되면 62,000원 정도, 외국인도 62,000원 정도 나오죠. 딱 한 달인데요. 10월 14일부터 11월까지 자 1개월간의 매수의 평단을 보니까 대략 한 62,000원 정도는 평단이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이마트의 가격이 얼만가를 봐야겠죠. 자, 오늘 4%가량 올랐는데도 일단 59,500원. 주가가 기관의 평단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만큼 또 얘네가 최근 들어서 이 쓱닷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대량의 이벤트 행사를 했어요. 아마 연말에도 할 것 같고요. 얘네가 이제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몰려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마트에서 11월 11일까지 쓱닷컴을 열었거든요. 쓱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단 열흘 만에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했다. 자, 이마트 하루 매출이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쓱데이의 이마트의 물건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저 또한 이때 쓱데이의 물건을 사고 왔는데 정말 계산하는데 줄을 40분을 넘게 기다렸어요. 이거를 보고서 제가 이마트가 연말에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자, 그래서 어제 장중에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길래 저도 이마트를 어제 소액 좀 담았는데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에 약간의 수익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얘네가 이제 이벤트를 대량으로 때려서 연말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 땡기는 이런 이슈로 실적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마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코 기업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부동산도 많고 이 현금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자, PBR이 0.14배입니다. 0.14배. PBR 1이 적정 가치라고 보면 0.9, 거의 90%의 디스카운트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얘네가 청산 가치에 대한 지표로만 볼 뿐이고, 물론 PBR이 0.14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이 이커머스 쪽이 쿠팡이 완전 독식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 이마트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아마 이 오프라인에 대한 마트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오프라인 시장이 결국에 이제 이 치킨 싸움을 해가지고 이마트가 다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마트가 첫 번째 이마트가 가장 높죠. 이마트가 이제 스타필드 포함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롯데마트잖아요. 그리고 홈플러스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 이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한적하죠. 쇼핑하긴 참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행사도 많이 안 하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건의 이 순환 구조가 빨리빨리 안 돌아서 상품의 질이 이마트보다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이마트가 이 오프라인 시장을 싹 다 먹게 되면 물론 과거의 높은 가격까지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 정도의 가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싼 가격에 매수를 해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만의 뇌피셜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반등되는 저항대에 오면 매도를 하고 또 주가 떨어지면 쌀 때 매수를 해서 뭐 반복적으로 와리가리 치는 거죠. 이 주식 투자가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냥 장투 해가지고 길게 수익 가져가는 이런 장기 투자가 있고요. 뭐 단기 스윙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장기 투자는 말이죠. 돈이 월등히 많은 사람은 장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서민같이 우리같이 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로 스윙 투자를 해서 반복적으로 사고팔고를 해서 회전율을 좀 높여야 수익을 보다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에 맞게끔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마트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54,800원이 최저점인데,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위에 올라갈 때 보면 이 65,000원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 65,000원을 뚫고 올라가 줘야만 그 다음에 위에 저항대인 74,000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74,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여기는 일단 고려하지 말고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목표하는 이 65,000원대, 자, 65,000원대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뭐 온다고 봅니다. 일단 65,000원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대략 한 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은행 금리 넣어봐야 2.5%에서 많이 받아야 4% 정도 받겠죠. 뭐 이것저것 뭐 카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5%까지 나오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자유적금 들게 되면은 한 4%에서 5%요 사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단기적으로 이마트를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이런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마트는 어떤 종목입니까? 우량주고 대형주고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자, 무거운 종목은 결코 급반등을 하지 않아요. 추세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추세. 우리가 추세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추세선 하단에서만 매수하고 추세 상단 올라가면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거든요. 즉, 이마트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되고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마트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처럼 막 상한가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자, 요렇게 보이는 이 추세선 보이죠? 이 추세선을 생각을 해서 이 추세선 상단과 추세선 하단을 잘 기억해서 이 추세선 하단에 들어올 때는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자리가 매수에 좋은 타점으로 보여졌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5만원대, 5만원 중반 이렇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매수가 하기가 참 좋죠. 57,000원 뭐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매수가 좋은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6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네, 주가가 6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하면 적어도 6만 5천원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관점을 볼 수가 있고요. 얘네 재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재무가 이제 점점 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연간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어요. 결국엔 이 기업의 덩치,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는 꾸준한 상승을 하다가 자,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적자를 전환시켰죠. 그래서 이마트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관리 비용을 줄인다라고 했고요.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올해 분기 실적에서 보면 자, 1분기에는 호실적을 냈지만 또 2분기에 안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하지만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적을 내고 시장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할 때 실적 발표가 같이 나면서 화답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마트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위에 박스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는 너무 고점에서 사지 말고요. 저점에서 사서 위로 올라갈 때 저항대에 매도를 해야 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리를 하면 자, 일단 매수는 58,000원 밑으로 매수하시면 가장 싸게 이상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고요. 매도가 되는 타점 65,000원입니다. 자, 65,000원에 전량 매도를 해도 되고 일단 분할 매도로 절반 팔고 절반 홀딩 하면서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마트가 이평선이 주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배열 상태이긴 한데 주가가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121선 이평선 6만원대에서 아마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자, 신규로 들어가신다면 58,000원짜리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다. 그럼 65,000원까지 홀딩 하신 다음에 좋은 수익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 보고 가면 자, 월봉상에서는 아직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주봉 상황에서도 위에 보이는 87,000원 가장 높은 매물대 영역 그리고 그 밑에 65,000원 일봉상에서 보이는 매물대 영역 보이고 있고 자, 이렇게 추세선을 우상향으로 틀면서 계단식의 상승을 조금씩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마트를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뭐 허무맹랑하게 이마트가 뭐 10만원, 15만원 이상까지 목표치를 잡지 마시고 일단 1차는 65,000원, 자, 일단 2차는 7만원대 위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마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마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오늘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물려 있다면 어떠한 우량주 회사가 좀 튼튼한 회사는 저점에서 물타기를 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셔야만 빠른 탈출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른 탈출을 희망하시면 최대한 지지 라인을 잘 살펴보시고 여유 자금이 없다면 일단 우량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존버하시면서 버티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마트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좋은 실적과 연말에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65,000원짜리를 돌파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